네, 현재 시간 3시 36분 오늘장 마감했고요. 시장은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거에서 또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과연 각각의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니아스토비냐 류민수 부장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도 참 힘드셨죠? 예.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어이가 없죠. 어이가 네. 없는 좀 비이성적이었고 저 고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좀 비이성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매도에 대한 어떤 공포심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안도를 하려고 많이 좀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은. 예. 그럼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자율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하락의 명분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아래 공포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의 경제는 견고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잘 나오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나올 소매 판매 지수 어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의 GDP가 2분기에 2.8%예요. 그러면 1분기 1.4%에 비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그거는 좀 어떤 궁색한 조정의 명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수급적으로 엔캐리 자금이었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엔캐리 자금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과거에 통계치에 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원엔이 그러니까 달러엔이 네. 130엔까지 오는 거를 바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140엔 정도까지는 지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를 1% 이상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일본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어제는 과도한 거고 오늘 일단은 자율반등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데 추세적 반등은 좀 아직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지난주에 성적은 어땠는지 보고 또 오늘의 종목들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의 투자 의견을 맞춰주셨어요. 90% 여전히 높은 적중률로 우리 류민수 부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죠.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혹은 장중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반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10개 종목 다 올라줬는데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전일 급락한 거와 비하면 절반밖에 상승폭이 안 나타났네요. 아쉽고요. 휴니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한양증권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진짜 말이 좀 많았어요. 사실 오전장에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 알테오젠을 사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승을 좋게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하락 VI가 걸려서 찾아보니 개인이 선물로 매수라는 과정에서 반배 매매 청산됐다 혹은 삼성증권이 그동안 싼 값에 산 알테오젠을 판 거다 여러 가지 카더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중간 거의 한 15%인가 12%가 상승하다가 장중에 갑자기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점심 전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저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 없고 삼성창고에서 이제 삼성증권 창고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주문 오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 실현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 견디고 그거를 소위 이제 말아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알테오젠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흥결이라든지 왜곡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산도즈 재계약 통해서 또 한 번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한 부분이고 향후에 예를 들면 하반기 산오피 임상 1상 개시도 있고요. 그다음 키투르다 SC가 이제 9월 23일 임상 3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는 아마 이 임상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ADC, SC 3분기 빅파마 어떤 기술 이전 이런 것들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흠결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자율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진폭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당분간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세적 반등 계속 말씀드렸지 추세적 반등을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주로 바이오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시장이 불안할 때 실체가 없는 테마다라고 해가지고 네. 바이오가 가장 먼저 매를 맞았다면 지금은 이벤트도 많고 과대낙폭이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과대낙폭이라기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바이오를 그만큼 믿고 보는 건 금리 인하라는 그 키워드 하나 더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뒷배가 생긴 거죠. 가장 강력한 뒷배가 생긴 거고 네. 가장 많이 쉬었어요. 가장 많이 쉬었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알테오전 같은 거물급이 있지만 뭐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몇 개의 종목 빼놓고는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충분하게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이쪽이 됐든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은 뭐 교집합 성격도 강하고 오히려 저는 뭐 트럼프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훈풍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 대선의 영향도 있고 네.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뒷배가 생겼다. 네. 그래서 바이오즈 좋게 보고 있고 알테오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카더라 믿지 말고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 에코프로 볼게요. 사실 오늘 코스닥의 지수를 받쳐줬던 거는 에코프로 BM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12.8%의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훨씬 더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해줬는데 오늘 오른 것도 과대낙폭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요즘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말이 많긴 한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 가격 말고 볼 거 있습니까? 가격 말고. 네. 상당히 뭐 가격 말고 볼 거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숙제를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율을 좀 7월부터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 이후에는 2차 전지를 섹터에 없으시면은 좀 하나 정도는 조금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말고 포지션을 말고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방 경직선이 계속적으로 보여요. 물론 요번에 어제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선 뛰다가 어제 급락에 의해서 폭락 수준이었죠. 다 이제 밀렸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같이 밀렸던 부분이고 실적이 정말로 안 좋게 나왔고 제가 이제 실적을 볼 때 YOY로 절대 그 부분과 흔들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OM이나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 조금의 어떤 실마리에 찾아가는 반등의 개선, 그러니까 어떤 개선해 보이는 모습만 좀 보인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 좀 보일 것 같고 4분기 이후부터 작년 4분기부터 일부 종목들이 그렇게 좀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분기 대비 2분기 좋아지는 기업들이 한 50-6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희망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갈 게 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주 추가적인 과격한 어떤 하락보다는 점점 하방 경직선 뛰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전일 81,1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거의 52주 신저가 영역까지 갔다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가격 외에 모멘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과대낙폭주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매력 하나만으로도 지금 담아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좀 있으면 실적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기업마다 이제 실적 공개 끝나가는데 실적 공개를 마친 기업들에서 선별적으로 제가 볼 때 근데 과거 양극재 위주 플레이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셋업체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실적 공개를 발표를 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올라갈 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조정을 줄 때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때 너무 공포에 휘말리지 마시고 조금씩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 의견 오히려 공포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10% 넘게 상승했는데 저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면 매도할 때야라고 가끔 이야기해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걸 너무 속상한데 하필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관심주로요. 고점 신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많이 언급되는 게 개별주가 많이 언급되면 이제 고점 네. 신호다라고 좀 그게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전부 근데 이렇게 대형주 실적에 기반하고 수주에 기반하고 업황에 기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렇게 매칭을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급락은 뭐 다 어제 뭐 급락 안 한 섹터나 종목이 없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50개 종목 빼놓고는 2,300개 중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HD한국중선해양 같은 경우 중간 지수사잖아요. 너무 자회사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미포조선 특히나 삼호중공업은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이제 비상장 회사지 않습니까? 검기가 짧은 회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처는 한국조선해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하고 이제 HD그룹하고 하나오션에 대한 질문은 저 현장에서 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HD 계열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같은 게 최근에 HMM이나 해군 그러니까 군수니까 해군 쪽에서 이제 수주 받은 게 동일하게 받았는데 네. 납품 기한을 지금 HD 쪽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기기를 못 지킨 부분이 있는 거 뭐 그걸 구체적으로 뭐 파헤치기보다는 아무튼 한국 HD 계열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지금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쪽은. 네. 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이와 관련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 고점 신호 아니다. 고냐 스톱이냐 뭐 줄까요? 고죠. 네. 굉장히 담담하게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장중 급등세를 보이는 SK이터닉스 21% 넘게 올랐고 전일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SK이터닉스가 오늘장 올랐던 가장 큰 요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연료전지 관련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이제 급락 조정정에 최근에 그러니까 저때 올랐던 이유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거기 안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어떤 쇼티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AI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AI 논란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소위 이제 리더들이 하는 얘기가 과소 투자가 과대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맞아요. 예, 그런 어떤 캐펙스 자본 지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양하고 올리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승부가 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도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본 지출은 계속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동사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 연료전지가 한 40% 중반대, 그 다음에 신재생 쪽이 50% 중반대인데 신재생 쪽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감 속에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이터닉스 같은 신재생 쪽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FC 공급 권한 수혜 이야기도 있고 제가 본 건 전일 또 2주의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 역시도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터닉스 고죠? 네, 곱니다. 네, 여기도 고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 마감한 DXVX입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주목을 받은 와중에 펩트론이라던가 다른 종목이 너무 가격이 비쌌을 때 DXVX가 온몸에 시선을 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구간에서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매력은 뭐 좋은 거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저기 상한가가 기존의 그 옆에로 횡보하는 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저는 뭐 내일 정도에는 단기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고를 말씀드려도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임종현 한미사이언스 이제 한미그룹 장남이죠. 거기가 대주주로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쪽이 하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경구용은 이제 대단히 이제 레이트가 높은 거죠. 그레이드가 높고 퀄리티가 높은 거죠. 근데 이 경구용 쪽이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까요? 사용의 편의성은 있지만 이제 소화기관 통해서 가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 주사제보다 이런 부분인데 동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GLP-1RA인데 이게 기존 펩타이드 대비해서 수능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3분기 내 뭐 이런 특허
조기 출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내일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부분적으로라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상승은 하겠지만 그렇다면 수익을 챙기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보시죠. 지금까지는 다 고르주셨거든요. 휴니드와 한양증권, 수젠텍, 스톱이고 나머지 7개 종목 곱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무엇일까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네. 저는 이제 내일 오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근데 내일 오전 이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는 반반의 확률이 있다라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파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 떨어질 때는 사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이런 어떤 하반기도 빅사이클 진행된다. 하지만 전고점 근처로 일단 타겟 프라이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갭매 꾸는 자리. 예.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1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21만. 예, 21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 21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개 종목의 고냐 스톱이냐 류민수 부장 90% 적중률 류민수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LNF 실적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과연 이를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깊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